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전문가는 탄탄한 기초 교육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서비스를 이끄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료기관 서비스를 이끄는 병원 코디네이터 강사 양경진입니다. 자, 우리 벌써 5번째 강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렇게 1강, 2강, 3강, 4강 지나오면서 내가 의료 서비스의 전문가가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지는 않으시더라도 여러분께서 분명히 서비스 역량이 더 높아지셨고 더 나은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서비스 리더로 한 걸음 가까이 가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5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5강에서는 수가제도 그리고 수납하기에 대한 내용을 담았어요. 병원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특히 행정 부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환자분들에게 비용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비급여 부서액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해서 정말 상담실장이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원무과에서 수납을 하게 될 때 환자분들이 뭔가 내용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병원비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왜 이렇게 나왔죠?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그거는 전 정확히 모르고 담당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돈으로 표현되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가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가제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수가제도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를 칭하는 말인데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들 있죠. 수술도 있을 거고요. 소독, 주사 주는 것들, 엑스레이를 찍는 거, 물리치료를 하는 거 그런 많은 의료 행위들에 대해서 서비스별로 가격, 수가를 정해서 사용량과 가격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불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수가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치 점수 곱하기 유형별 점수당 단가, 환산지수라는 것을 이렇게 곱한 값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상대가치 점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가치 점수라 함은 의료행위, 요양급여에 소용되는 업무량이라든지 자원의 양, 그리고 위험도로 계산을 해서 어떤 수술은 어느 정도 힘들 것 같아. 예컨대 A라는 수술은 100점만큼 힘들 것 같아. 그런데 B라는 수술은 A라는 수술에 비해서 훨씬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의사, 간호사도 더 많이 들어와야 하고 수술 재료도 더 많이 사용해. 그리고 위험한 수술이어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A라는 수술이 100점이면 B라는 수술은 더 힘들고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위험하니까 우리 500점으로 하자 라고 한 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가졌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가치를 가졌다 라고 하는 이 상대가치 점수라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업무량, 자원의 양, 위험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한 가치를 의료 행위별로 비교했다라고 하죠. A와 B를 비교했다, A와 C를 비교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상대가치 점수예요. 우리 2020년 2월 기준으로 행위 목록수가 8,707 항목이 있다라고 합니다. 8,700개나 되는 많은 항목들이 다 각각의 어떤 상대가치 점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로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상대가치 점수 예시를 들어봤어요. 초진, 재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초진은 의사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 거고 재진은 한번 만났던 선생님을 또 만나러 가는 게 재진이죠. 자, 초진을 의원에서 진료받았을 경우에 188.11점이라는 상대가치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을 때 과연 첫 번째 만나는 것보다 두 번째가 업무량, 투입된 자원, 위험도가 더 높을까요? 더 낮을까요? 더 낮겠죠?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고요? 자, 그렇다면 쉬운 예로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소개팅을 할 때 처음 상대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처음 사람을 만나고 재밌고 괜찮네,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라고 해서 다음 주에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만큼 부담스럽나요? 아니죠? 이 두 번째 만날 때는 이미 이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달려가게 되겠죠. 그것처럼 의사 선생님의 진료 역시 초진이 재진보다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가요? 상대가치 점수 더 높아야겠죠. 자, 초진 188.11점, 재진 같은 경우에는 134.47점입니다. 약 50점 정도의 점수가 재진이 더 낮죠. 더 쉽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죠. 상대가치 점수. 자, 그리고 하나의 예를 더 볼게요. 이번에는 수술이에요. 우리 편도적출술, 톤실렉토미 있죠? 여기 목에 있는 편도선이 심하게 부어서 반복적으로 염증을 일으킬 때 이 편도선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편도선 적출술의 상대가치 점수는 1408.65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장 적출술, 여기 이제 몸에 있는 신장, 키드니죠. 이거 적출술 하는 거, 목에 아 해서 편도를 똑 떼는 거랑 옆구리에 있는 신장을 이렇게 몸통을 쭉 열어 벌려서 신장을 떼내는 거,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당연히 신적출술이 더 힘들겠죠. 상대가치 점수 한번 보겠습니다. 편도선 적출술은 상대가치 점수 1408점, 그리고 신적출술은 15768점이에요. 약 10배 정도 더 어렵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업무량, 더 많은 자원의 량, 그리고 더 위험한 수술이라는 것을 이 상대가치 점수라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러한 항목이 몇 개 분류가 되어 있다? 8,707개나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가치 점수라는 개념이에요. 자, 다시 우리 아까 수가제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돌아왔습니다. 이 수가, 병원에서 하는 의료 행위의 가격을 매긴 것은 어떻게 가격을 매긴다? 뭐가 더 쉽다, 어렵다 라고 했던 이 상대가치 점수에 곱하기 유형별 점수당 단가를 곱해준다고 했어요. 이 유형별 점수당 단가는 무엇이냐 하면요, 상대가치 점수를 일정당 금액으로 바꿔주는 지표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통 이제 기억해야 되는 그런 점수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이제 이 병원 서비스 교육에서는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네, 보험 심사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공부를 하시죠. 자, 여기는 첫 번째는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의 점수당 단가 76.2원으로 지정을 해두었고요. 의원, 우리 동네 의원이죠? 같은 경우에는 85.8원으로 이 점수당 단가를 지정을 해놨어요. 우리 아까 수가라는 게 뭐라고 했죠? 수가가 상대가치 점수 곱하기 이 점수당 단가죠. 여러분, 초진 상대가치 점수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188점 몇 점이었죠? 그래서 이 초진에 대한 수가를 나타내는 거는 초진의 상대가치 점수 188점 곱하기 내가 의원에서 초진 진료를 받다라고 하면 이 85.8원. 그렇죠? 이 값을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 초진에 대한 초진 진찰료 수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쉽죠? 충분히 이해 가시죠? 자, 우리 한 가지 예를 더 볼게요. 자, 다음 표는 2020년도 병원 외래 초진, 재진, 진찰료를 비교해 둔 것입니다. 이 유형별 점수당 단가는요, 어떤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흐름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이 있어요. 조금씩 상승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이 유형별 점수당 단가도 약간 상승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의원값을 보시면 초진 188.11점인데 2019년에는 환산지수가 83.4원이었어요. 1점 곱하기 83.4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온 진찰료가 15,690원인데 2020년이 되면서 환산지수가 약 2.4원이 올랐어요. 정말 작은 거 맞죠? 그죠? 2.4원이 올랐는데 여기에 188.11에 곱하기 85.8을 했더니 16,140원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상대가치 점수는 변하지 않았지만 환산지수가 조금 상승한 결과로 이 초진 진찰료에 대한 증가분이 약 450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의료수가의 흐름으로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진찰료가 15,690원, 11,220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러분, 의원에서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고 이렇게 15,000원이나 내셨나요? 한 3,000원 정도, 4,000원 정도 내고 오시지 않았나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하는 것이 평소에 기여금을 내서 이렇게 기여금을 만들어 놓고 병원을 이용했을 때 병원비의 일부를 나라에서 급여해주는 제도죠. 보태주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그 15,000원이라는 진료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병원의 규모가 의원인 경우 내가 외래 치료를 받았다면 15,000원의 30%의 돈만 내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 부담률입니다. 내가 만약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특정 금액 중에 40%만, 종합병원은 50%, 상급 종합병원에는 진찰료를 포함한 6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수준의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상급 병원으로 갈수록 더 많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왕이면 작은 병원에 가겠죠. 가까운 병원, 동네 병원에 가서 적은 의료비를 발생시키려고 하겠죠.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이 의료 전달 체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작은 병, 쉬운 병으로 큰 병원을 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건 외래 진료에 한정된 이야기고요. 입원 진료 같은 경우에는 병원 종별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률 무조건 20%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진료비, 본인 부담률, 그리고 의료 수가에 대해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 진료비 수가 내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좀 공부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해하는데도 불편함이 있지만 환자분들에게 진료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내를 해드리려면 기본적인 지식 체계를 갖추고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 수납과 관련된 고객 상담의 매너,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병원에서 진료비는 우리가 초진 진료비 13,000원입니다. 정찰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언제 얼마의 진료비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비급여를 많이 다루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에게 우선 대강의 진찰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정확히 얼마가 나온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대략 이 치료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약 한 15만 원 내외로 발생을 합니다. 이 정도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수가는 대상자의 나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어떤 진료 행위의 특성에 따라서 가산이라는 게 붙어서요. 진료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게 돼요. 이런 변동을 가지고 있음을 환자분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비급여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급여 항목은 병원에서 액수를 책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급여는 좀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고 국가에서도 법으로 비급여를 공개해라 라는 것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3번 비급여 수가 항목은 병원의 홈페이지나 수납창고 앞에 환자분들이 보기 쉽도록 비급여를 고지해 놓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환자분들이 이런 진료비 수납, 진료비 발생과 관련돼서 문의를 하는 경우에는 명목별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현장에 있는 직원이 충분히 이해시킬 수 없다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담당자에게 상담을 연결해 줄 수도 있어야겠죠. 진료비에 대해서 저는 담당하지 않아서 그건 잘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좀 서비스가 부서지게 되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 수납 관련 고객 상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수납에 관련해서는 이런 문의사항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왜 평소에는 10,000원 나왔는데 오늘 13,000원 나왔어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죠. 왜 평소와 다르게 진료비가 더 많이 나왔나요?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자의 나이라든지 주말에 진료를 보셨다면, 공휴일에 진료를 보셨다면, 혹은 야간에 진료를 보셨다면 진료비가 더 많이 생기는 그런 가산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종별 본인 부담률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제가 우리 동네 병원에서는 이거 진료받을 때 4,000원 내고 왔는데 왜 여기서는 7,000원이나 나와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의료기관 종별로 본인 부담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원에서는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하셨고요. 지금은 총 진료 비용의 50%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 간단한 설명은 제공해 드릴 수 있어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순환 그리고 수가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니 나도 이 보험 심사 그리고 수가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호기심이 생겨, 내 업무에 꼭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자 여러분, 보험심사평가사라는 자격 과정이 있습니다. 한 장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제가 이걸 제안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험심사, 심사 업무, 수가 업무와 관련돼서 가장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민간 자격증으로 저희가 자신있게 소개를 드립니다.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기준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건강보험과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이런 외래나 입원 차트를 리뷰하면서 어떤 항목들이 삭감이 되는지, 어떤 항목들을 추가 산정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격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의료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병원에서 어떻게 비용이 발생하고 어떻게 산정이 되어서 얼마만큼의 서비스 비용이 환자에게 고지가 되는지 내용을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 보험심사평가사,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국의료실무행정협회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이고요. 수가라는 내용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끝까지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